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 민주화운동이 선처냐 아니면 북한 경제개발이 선처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는 많은 탈북자분들이 북한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북한이 민주화가 되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한국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 북한의 미래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북한 민주화 운동이나 북한의 경제 개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데서 좀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62년도 유신 그 혁명을 통해서 혁명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정권이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개발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지금의 어떤 경제 발전이 박정희 대통령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그분이 그 시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굉장히 독재 북한이랑 지금 북한이랑 비슷한 시기였고, 그렇지만 경제 발전은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북한에 되돌려 이렇게 그대로 이제 갖다 접목시킨다고 보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박정희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정희를 찬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경제 발전이 없었다. 그분이 동상도 막 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런 폭력으로 좀 북한을 바라보시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어떤 경제 발전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하는 펴는 정책들을 보면 분명히 그쪽도 이제 경제 부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던 걸 좀 용인해 주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좀 독재를 하더라도 좀 용인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훨씬 좋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험으로 봐서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가 천차냐, 쉽게 말하면 북한 김정일 정권 타도가 우선이냐 아니면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왜냐하면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에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별반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역사를 조금 잘라서 북한에다 접목시키고 그게 한 20, 30년 이렇게 역사를 어떻게 보면 후퇴시킨다고 보면은 그것도 용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너무 틀에 갇힌 사고, 김정일 정권은 무조건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나 그건 알겠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고 그가 어떤 남북 관계나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도 북한을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과연 타도할 거냐,
그럼 북한 정권은 어떻게 레짐 체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생각은 똑같죠. 그냥 김정일 정권 그 봉쇄하고 무슨 고립시키면 뭐 고사한다고 하는데 그 이때까지 안 해봤습니까? 30년째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뭐 무역제재 하는데 얼마 전에 저기 그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 북한에 뭐 고급 양주 뭐 다 들어가고 뭐 다 한다더라고요. 그 주성아 씨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뭐 평양 자본주의 이해 거기도 보십시오. 거기도 평양에 가면 그냥 뭐 무슨 제재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북한이 뭐 거꾸로지거나 북한 정권이 뭐 그렇게 뭐 붕괴되거나 이런 거는 언젠가 다 해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면서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참 도대체 그 어떤 그 계산을 하고 계신지, 저는 그분들이 도대체 계산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꾸 그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주장들을 그 옳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뭐 생각이 굳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져서 뭐 자유를 보장하고 뭐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경제적인 발전이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18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한국 국민들도 저게 독재를 하고 그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활을 높여준다는 거기에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고 그 정권이 그나마 유지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만약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단행간에 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간다면은 그때도 자꾸 그 북한 정권 타도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낡은 그런 뭐 그 추궁기를 돌리지 말고, 만일 정말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은 오히려 북한 정권하고 잘 타협을 해서 그쪽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북한 정권 타도하는 건 그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한국 정도는 못 하더라도 뭐 베트남이나 중국 정도 갔을 때, 그때 뭐 지금 홍콩이나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정도 갔을 때 야 우리 권리도 좀 찾자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 개발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경제를 우선 경제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은 곳에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쿠바도 그렇고, 일단은 경제 개방을 하려고 할 때는 미국과의 그 관계를 다 정산하고, 예를 들면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그때부터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를 해가지고 78년도에 정책으로 공식화된 거거든요. 베트남 도이모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싸워서 적대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미국과 대사관계를 국교를 맺으면서부터 결국은 베트남의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가고 지금의 베트남이 발전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북한 보고 개혁하라, 개방하라. 제가 전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보고 개방하라면서 북한 사람들 나오지도 말라 그러고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개방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북한 상황에서 개방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북한은 개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북한을 타도하는 어떤 군사훈련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북한이 어떻게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나라부터 지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 정권의 어떤 붕괴 이런 걸 자꾸 되지도 않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망성도 없고 그런 데다 힘을 빼기보다는 우리가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북한 정부와 어떤 호흡을 맞춰가겠느냐, 그것이 곧 한국도 그다음에 뭐 국제사회도 저는 서로가 이익이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가 따갑겠지만 뭐 제가 그분들한테 비판을 드린다면
그분들이 북한 정권을 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그분들이 하는 행위들 보면 북한에도 독재 정권이랑 비슷하게 가요. 민주화를 하겠다면서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지금 뭐 박정희를 찬양하거나 이승만을 찬양하고 좀 이런 분들이 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건 좀 그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박정희를 찬양한다.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박정희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때 박정희 독재에서 그 탄압을 받았던 그 민주화 투사들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해요.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정확히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아마도 어떤 그런 진보 보수 이런 그 프레임에 나눠 가지고 이쪽에 보수 프레임에 들어가서 자기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어떤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정말 그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면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그 박정희 정권 그 밑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뭐 우리 탈북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한국은 뭐 그래도 잡아가 죽이진 않았지 않냐? 아니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물론 명분상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고 북한은 독재를 표방하는 국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부를 반대하는 걸 탄압하거나 뭐 고문하거나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그 저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그 뭐 한국에서 그 4.19 인민봉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때 했던 그 육사 항쟁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오히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그 한국의 민주화의 어떤 운동의 그 역사를 연구를 하고 어떻게 우리도 북한의 민주화를 민주주의를 이뤄내겠는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이제 한국 사회나 한국 민주투사들이 어떻게 저항을 해서 정말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좀 성찰과 고찰, 그다음에 우리는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건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모든 잘못은 김정은 정권만 다 잘못이 있다 그러고 자기 잘못은 얘기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김정일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왜 김정일만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뭡니까?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민중이 주인으로서 주인이 역할을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 항상 아니 난 잘못이었고 저 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주인된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선차냐? 경제 개발이 우선이냐? 민주화 운동이 우선이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 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 선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시간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